그래서 칠판을 통째로 그냥 에워버리세요. 속으로 욕으로 해라, 그죠? 근데요, 반복하시면 에워져요. 나중에 제가 꼭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는요, 기본 강의 똑같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기본 강의는.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가 한두 군데 바뀌어요. 근데 기본 강의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칠판을 볼 때,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날 강의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법률 사실, 법률권, 법률권. 왼쪽에 뭐가 있어요? 분류. 오른쪽에 법률 효과. 이렇게 나와요.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날 칠판 딱 보면은 왼쪽에는 법률 사실 분류고 오른쪽에 법률 효과잖아요. 그럼 문제풀이 할 때 왼쪽 칠판 왼쪽 떠올려 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이거 떠올라야 돼. 저게 오른쪽 떠오르세요. 그럼 오른쪽 떠올라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앞에서 중간 뒤에 법률의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 보이나 이래요, 제가. 그럼 여러분 보여줘야 돼.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칠판을 째려보면 제가 막 설명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거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승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시험장에서 순발력 싸움이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틀려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순발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여러분 파악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그렇죠? 법률행위,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될 것이다. 노란색 메가조하고 선인동사는 나중에 어디에서 대리파트에 써먹습니다. 요거. 최소한 대리파트를 위해서라도 요 준법률행위부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대리파트 나중에 이유는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인데 요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첫째, 의사표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응?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뭐 있습니까? 뭉쳐요. 이렇게. 와서 뭉쳐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의사표시가 이처럼 뭐한다? 교차하는 것을 우리 뭐란다? 쌍방향이 있죠. 어디서 봤어요? 아까 어디서 봤죠? 그렇잖아요. 쌍방향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계약. 합동행위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예요. 사단법인의 뭐다? 설립행위. 그래서 사단법인이 뭐게요? 몰라도 돼요. 그죠? 사단법인. 응? 몰라도 돼요. 그럼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 그러한 단독행위는 첫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우리 미스 지금 뭐 하나도 모르죠. 그죠? 네. 단독행위 뭐냐 그런 개념들이 법률 용어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미스처럼 처음 하신 분들이 공부할 때 처음 하신 분들이 항상 약한 부분이 바로 뭐다?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여러분들이 민법을 할 때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얘기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법률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 10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법률 용어 설명하면요. 끝나. 진도 못 나가요. 진도 못 나가고 더더욱이나 강의하는 기법에 따라서 잘라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통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잘라서 가면은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잼뱅이에요. 문제 자체가 안 풀려요. 이거는 통으로 가는 것은 배울 때는 디젤하기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잘 풀려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 나중에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 시험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그냥 알고 이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기 하니까 힘들더라도 연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연습을. 그럼 법률용어는 어떻게 한다? 혼자 책 봐. 혼자서 책 읽어. 한 바퀴만 돌리면 법률용어는 다 나와요.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돼요. 설명은 못해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돼. 한 바퀴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충격 먹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 단독행위는 이걸 단독행위라니까 요거를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는 이렇게 뭉친 걸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뭐 사단법인 즉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창회 회원들끼리 동창회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아무튼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많죠. 뭐 취소권, 추인권, 내지는 여기 있는 것 최고권, 최고 내지는 거절권 무지하게 많아요. 응? 뭐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서 제가 권리 포기 이렇게 같은 해놨는데 그런 우리 다른 책에 다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잘 나오니까 애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그래서 애우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미스는 이제포를 안다 모른다. 이제포. 거봐. 미스가 이제포를 모르지.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거든 걔한테. 그죠? 이제포라고 이제 개그맨인가? 개그맨인가 있어. 키는 똥자로만 하고 얼굴 동그란 애가 있어. 관심도 없으니까. 그죠? 누구를 제포 오빠를 잡아다가 송금을 시켜요. 뭐로? 유씨로. 이제포를 잡아다가 뭐 한다? 송금을 시켜라. 뭐까지 발라가면서 점까지 발라가면서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유제포 점. 금방 다 외웠죠? 뭔지 몰라도.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첫째 유언 내지는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죠?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외우세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뭐다? 포기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그냥. 외워버려요. 유제프 점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리, 취소권, 추인권, 최고권, 거절권 이러 있죠? 이런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얘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개념 얘기했잖아요. 형성권이 뭐예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성권에는 그렇죠? 뭐만 있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리가 있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어요. 왜? 라고 질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의사의 통지를 구분 좀 하셔라. 여기 있죠. 의사표시하고 요 의사의 통제가 차이점이 뭐냐 말이죠. 그랬을 때 보고 있는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보고 있는 시각이. 행위라는 개념을 째려보면은 단독행위고 권리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형성권이죠. 이런 것들이 봐요. 각종의 최고 거절권은 행위 개념을 보면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법률행위 종립할 때 단독행위 행위를 조금 보게 된다면 의사표시 몇 개냐에 따라서 행위 개념 법률행위예요. 근데 요 구성을 보면 의사의 통지법의 준법률행위죠. 저를 쳐다보는데 앞에를 쳐다보면 앞면이라고 뒤를 보면 뒤통수라고 그러거든요. 옆에서는 옆면이라고 그러고 본체는 뭐다 하나인데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의사표시 몇 개냐 행위 개념을 보게 되면은 단독행위예요. 그죠? 권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 뭐다? 형성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다? 이걸 의사의 통제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구분이 나오느냐? 구분 한번 해봐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의사표시 또 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이 백목 10,000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갑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거를 뭐래? 10,000원에 팔아먹겠다라고 하고 입으로 뭐 한다? 10,000원에 팔아먹겠다. 머릿속이라는 것을 의사고 입으로 하는 걸 표시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10,000원에 팔아먹어야지
입으로 말은 팔아먹었지. 의사표시가 뭐였다? 일치하고 이걸 카메라를 대고 이쪽을 째려보는 것을 우리는 청략이라고 하는 뭐다? 의사표시예요. 청략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이때 의사표시인데 이때 의사는 요걸 말하는 거고 표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예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만 원에 그 사라고 좋지 뭐 만 원에 사지. 뭐라고 그래요? 승낙을 하게 되는데 살게라고 하는데 만 원에 살게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입으로 만 원에 살게. 그죠? 살게라고 의사표시가 일치됐죠. 요쪽을 째려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이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쪽에 형성권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최고 거절권은 최고권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걸 의사의 통제라고 그러는데 왜 의사표시가 아니냐? 아, 이건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요거 지울게요. 이래서 그렇다.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이거 살래? 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두 번째 뭐였어요? 살게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렇죠? 합의가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 한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한 후에 세 번째 대금을 뭐 했어요? 완납을 했어요. 대금을 완납했어요. 나는 지금 만 원을 줬는데 갑이 뭐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백목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을이라는 사람이 야, 갑아, 내가 너한테 대금을 완납했는데 왜 안 줘, 백목? 빨리 내놔. 그렇죠? 빨리 내놔라고 제청하죠? 뭐 하는 거예요? 채고하죠. 보세요. 채고권. 채고권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표시는 살래라고 하는 청약, 오케이 살게라고 하는 이거를 의사표시라고 하죠. 채고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아니죠. 구분해야 돼요. 구분. 의사표시하고 의사의 통제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을이라는 채고는 의사를 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걸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빨리 내놔 제초가는 통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의무를 이행했어야 안 했어? 이미 했죠.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당연히 채권권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죠. 왜?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의무가 없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거고 또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왜? 내가 너한테 의무를 다 이행한 상태니까 너 줘야지라고 나만 얘기하지 이해 못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형성권이죠. 개념 됐어요? 우리 미스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형성권이구나. 이거 좀 지우고요. 이란의 형성권은 오락 막강하니까 법에 정한 것에 한해서 인정하는 법정 질취하고 있어요. 법에 정한 것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다. 요거는 불요식행위예요. 그러나 요거는 불요식이죠. 불요식이지만 원칙. 근데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얘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렇죠? 요식행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유언 같은 경우. 그렇죠? 유언 같은 경우.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사망하면서 야, 나 좀 있으면 갈 텐데 자, 자식 다 모여라. 큰아들 모았고 둘째를 모았고 셋째를 모았고 나 간다. 꼴까닥. 자, 그 유언은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봐요. 유효해요? 유언의 방식은 5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말로 하는 구수증서라든지 구수증서에 의한 구수에 의한 유언, 내지는 녹음에 의한 거, 비밀증서라든지, 자필증서라든지,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건 구수거든, 구수,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할 때, 이거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야. 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어떤 형식을 요구하게 되느냐. 구수, 말에 의해서 유언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공중이인이 참석을 해야 돼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통상적으로 부가 사망할 때 유언할 때 보면 자식들 모여라. 그죠? 다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형제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랬죠. 예? 특별한 형식을 다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요식행위거든요. 이러한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만 삼조해 두시고 이러한 거에서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라든지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조건만 하고 기한은 뭐게? 좀 있으면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죠? 배우니까 놔두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저쪽 시험 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만을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 즉 채무 면제라든지 유증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또. 왜? 뒷부분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모르지만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더라도. 그럼 나중에 어디에서 그쪽 부분 가서 이해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의사표시, 수의이한 분리 이렇게 단독행위, 합동행위, 쌍방의 세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효력에 의해서 분류라는 거예요. 효력에 의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효력. 그래서 효력에 의한 분류. 그럼 이 효력에 의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한테 채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채권법 있었죠?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변동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채권법이란다. 채권법. 근데 그러한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다시 물권법은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것을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와, 뒤지라기 어렵다. 그죠? 세 번째, 준물권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채권행위는 예컨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 계약금 주나요 안 주나요? 줘야 되죠. 중도금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주나요? 잔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죠. 나중에 잔금 다 줬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에?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는 이행의 여지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이행의 여지가 남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주는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의무 부담행위. 근데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이 일으키잖아요. 어떤 물권? 아까는 점유권, 그죠? 소유권, 제한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와 나는 저당권자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 관계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되면 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유권자다. 끝나죠. 그럼 이행의 여지가 남아야 한다면 소유권은 이행하는 데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때 나는 소유권자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럼 이행의 여지가 남아야 한다면 안 남죠. 이런 것을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 참 용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준물권행위인데 준물권행위는 자 물권행위에 준하는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한다. OX.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물권행위는 뭐예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죠. 그럼 준자가 붙인 것은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내지는 질권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그래서 어떤 권리 변동, 어떤 재산권을 그래 첫째 채권 양도, 두 번째 채무 면제, 세 번째 무채 재산권의 양도, 소유권의 양도 똑같으니까 그럼 채권을 양도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 즉 갑이라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람한테 채권 있죠, 채권. 무기명 채권도 좋고 지명 채권도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얼마를 꽂았어? 누구한테? 을한테 얼마를 꽂았어요? 1억을 꽂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 좋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돈 꽂은 사람이니까 채권자죠. 어? 얘는 뭐다? 채무자죠. 꽂은 사람이니까. 근데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을 깡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이 누구한테? 병이라는 친구한테 뭐 했습니까? 채권을 양도하거든요. 얼마에?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양도하는 이 8천만 원은 채권행위죠. 어? 채권행위. 넘긴 것은 8천만 원에 넘기는 채권행위지만 나중에 완전히 넘어가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얘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와 나는 이제 완전히 받았으니까 채권자다라고 나오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8천만 원에 넘기는 그 행위는 채권행위지만 뭐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나는 채권자다. 고 양도하는 생각이 보다 그죠? 채권 양도. 이 채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의 여지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미 채권자인데 안 남죠? 안 남으니까 이거를 처분행위를 한다. 처분행위. 근데 문제는 채권이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자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해하셨죠? 그러면 채무면제는 뭡니까? 채무면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첫째 얼마를 꽂았어요? 1억을 꽂았단 말이에요. 1억을 대여해줬어. 꽂았으니까 대여. 을이 불쌍해 죽겠네. 갑이 뭐라고 그래요? 갑이 을한테 야야야 을아 내 너한테 특별히 1억 내가 면제해줄게. 갚지 마. 라고 했어요. 을이 싫어 임마 끝까지 갚을래. 이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쵸? 이행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행의 여지가 안 남으니까 뭐란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채무면제가 물건이 아니라 뭐다? 채무예요. 채무면제, 채무. 그러니까 얘가 채권 채무가 있어 채권행위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이니까 준자로 붙이는 것이다. 준물권행위.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타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책을 통해서 갑니다. 그렇죠?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부터 가게 됩니다. 16페이지부터.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것도 이번 달하고 다음 달밖에 없습니다. 3월 달부터는 요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책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알아서 봐라. 3월 달부터 안 읽어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오자, 탈자 있는 거 잘 확인 좀 해봐요. 관심도 없어. 제가 쓴 책에서는 오자고 탈자가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많아? 봤어? 진짜? 어? 어디? 이따 나 좀 만나. 미팅 좀 해요. 이런 자존심이. 그래서 오자가 탈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어떻게 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그래서 16페이지 보면은데 법률관계 의 나와 있죠? 아까 여러분들 인간관계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뭐가 법에 의해서 오른쪽에 17페이지 맨 위에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법률관계, 인간관계에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법이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덕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 그리고 위에 권리라는 무엇이냐 박스는 해드렸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권리 변동의 모습.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어요.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를 권리의 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된다. 박스. 그죠? 오른쪽에 지웠던 내용들 약간 그죠? 조금 약간 남았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가자.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 나와 있죠? 계속 요걸 살려놓은 이유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 요건은 있죠. 민법은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규율하는데 이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 얼마나 간단해 이거 보고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넘어가자. 법률 요건은 구성 요건이란다. 법률 사실 나와 있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한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어려운 거 없죠? 그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쭉. 그래서 설명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19페이지 꼭대기에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률 사실의 분류다. 그래서 뭐하고? 분류, 용태하고 사건하고. 그렇죠? 용태하고 사건. 용태는 외부적, 내부적.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셔라. 그 뒤 사건하고 법률적 행위가 나와 있어요. 법률적이. 법률적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 행위란다. 준법률 행위.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서 판례 있죠. 표현행위에 대해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죠? 표현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한다. 아까 여러분 했잖아요. 개념이 부당이득도 있고 이쪽에 부당이득이 있으니까. 법률 사실에 관한 것들은 뭐 법률 행위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전부 유추 적용한다. 그쵸? 했어요. 그런데 그 판례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그거 유사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법률 사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에서.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다 책에다 넣어놨을까요? 썰렁해라. 작년에 이 책 아니었잖아요. 라고 항변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제가 다른 책에다 이걸 써놨거든요. 잘난 책. 다른 책 써놨는데 거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내가 써놓으니까 시험에 나온 거다. 그죠. 안 통한다. 그럼 오른쪽에 21페이지 보면은 비표현행위가 있죠. 그래서 비표현행위가 다른 말로 사실행위인데 순수 사실행위는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겁니다. 외부적 결과 발생만 있으면 일정한 법률과 부정을 보여하는 경우. 근데 혼합 사실행위는 외부적 결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 과정이 따를 걸 요구하는 행위. 그랬을 때 무지문의 선점, 물건의 인도, 부의 동고, 사무관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실물의 습득이 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작년 책하고 차이점이 그거고 다른 책에서는 유실물의 습득을 순수 사실 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중개사 책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합 사실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가로 열고 김진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쓴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실물 습득 다른 사람이 순수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혼합이다. 그럼 왜 제가 혼합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첫째, 각종의 대학에서 쓰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걸 보면 전부 혼합으로 되어 있고, 다른 책은. 두 번째, 중개사 책 말고, 대학에서 복가대학에서 쓰는 책들 보면 혼합으로 되어 있고, 중개사 책 말고. 두 번째, 지금부터 이해하면 돼요. 순수 사실행위는 뭔가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적 결과. 그러면 옆에 뒷동산에 올라가 보자. 매장물에 발견 한번 보세요. 뒷동산에 올라가가 여러분들 딱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동굴이 하나 발생했어. 동굴에 들어가니 금은보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장물의 발견은 순수냐 혼합이냐 말이죠. 만약에 혼합 사실행위잖아요. 혼합 사실행 그럼 여러분은 죽어. 거기서 죽어. 왜? 와, 금은보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뭐를 수반해야 되니까? 점유를 수반해야 된다면 요소가 두 개 이상이 필요하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매장물의 발견은 순수로 만든 겁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발견만 하면 돼. 의식이 필요 없어. 발견. 그럼 발견하고 막 뛰는 거죠. 어디로? 경찰서 뛰는 거예요. 경찰서로 제가 발견했어요. 라고 내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유실물 습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는데 핸드폰 위험한 거예요. 핸드폰 전화 걸리니까 핸드폰 하면 안 돼.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 뚝섬 유원지역 4번 출구 또록 나오는데 저 4번 출구에 시계가 하나 딱 떨어졌어요. 와! 유실물의 습득이 내가 다른 책에 보니까 순수 사실행위래. 그걸 뭐만 있으면 돼요? 의식이고 습득만 있으면 되겠죠. 습득이라는 것만 점유 수반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저기 지구대 있거든요. 저쪽에 자양동 쪽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경찰 아저씨 내가 유실물을 습득했거든. 왜? 유실물 습득 일주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1년간 공고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시계를 주셨으면 주셔야지 그러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습득자가. 제가요. 민법을 공부하는데 순수 사실의 행위로 배웠거든요. 즉 요소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습득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점유를 안 하고 4번 출구 앞에다 잘 모셔놨거든요. 그럼 경찰관이 뭐라고 그래요?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미친놈 그러는 거지. 이런 미친놈 이런단 말이에요. 유술물 습득은 반드시 습득 의식행위 플러스 점유를 수반한단 말이에요. 들고 가가지고 경찰관한테 뭘 주면서 습득했다. 요소가 두 개 이상 끼죠? 그럼 혼합이지. 어떻게 순수입니까 그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끝.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아무도 그렇게 개념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명쾌하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법률행위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21페이지.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여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라 한다. 그렇죠? 개념 명쾌해졌어요? 예. 넘어가자. 법률의 요건 나와 있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네 이거 할래 해서 요건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네 이거 할래. 법률행위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립할 때 뭐가 있어라? 네 이거 할래? 네라고 하는 첫째 당사자. 이거란 뭐가? 목적.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가. 이것들이 그렇죠? 뭔가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 성립 요건? 이것들이 성립된 상태 효력 발생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효력 요건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효력 요건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법률의 목적이 확정, 적법, 가능,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 세 번째,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렇죠? 특별 요건 보고 오른쪽 박스에 쳐놨죠. 다시 박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이 창고는 중요 어떻게 돼요? 나왔던 시험 문항들 있죠? 그런 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자연법이 뭐게 몰라 넘어가. 그죠? 근데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영미법에서는 법률의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것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10번째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추상적 매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쵸? 실존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다. 판닥터나파가 만든 개념이다. 그쵸? 이렇게 만든 것이다. 종류 나와 있죠? 종류는 아까 처음 출발할 때 뭐 있습니까? 종류에서 처음 출발할 때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있었죠? 가족법 다른 법 신분법. 그죠? 돈의 문제는 재산행위, 그 다음에 친인척, 신분관계라는 신분행위,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와 있어요?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이 한 개의 의사표시 성립하는 법률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로. 그쵸? 그리고 단독의 종류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 없는 거에서 첫째, 두 번째 줄에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세 번째, 권리 포기 돼 있죠. 근데 제가 권리 포기를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안 하고 그냥 권리 포기를 해둔 이유는 다른 책에 다 권리 포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함정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권리 포기 중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OX.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OX. X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문장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차라리 그냥 유제포 점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이렇게. 일부러 제가 넣어놨습니다. 설명하려고. 특징 나와있죠. 뭐다? 법정주의다. 두 번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줄 있죠? 예외적으로 채무면제, 유증 등에서 정지 조건이 허용된다. 그 오자가 저도 사람인 이상 오자가 책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저 공주처럼 좀 찾아주세요. 아니 좀 찾아달라고 진짜로. 원래 자기가 쓴 사람은 오자 못 발견 못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덜 실합니다.
관심 없구나. 참고 있죠. 차나 찾아오면 밥 사줄게요. 저녁밥 사줄게요. 아, 그게 계약이라고 훌륭하십니다. 어서 계약 얘기가 나왔다, 그죠? 약속을 청하는 행위. 오케이, 답변, 계약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봐주. 참고 있죠? 참고 보시고. 계약 나와 있네, 계약. 계약은 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는 효력에 의한 분류예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보면 오른쪽에 법률행위 분류해서 박스로 제가 다시 쳐놨죠. 그죠? 다시 쳐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놨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다시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설명되어 있고요. 네? 아까 설명했잖아요. 특별한 식 아닌 거. 다섯 번째, 생존하고 사후행위 있죠. 살아있는 동안 죽어 사는 행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예요. 개념 파악 잘해야 돼요. 출연행위다. 와, TV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게 아니고, 출연행위라는 건 TV 나오면 그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출연행위는 내 재산을 감소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반대말 비출연행위라는 것은 내 재산이 감소함이 없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함이 없는 걸 비출연행위라고 그러죠. 시험에 12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출연행위는 예컨대 대리권을 수여한다든지 갑이 을한테 야 을과장 회사에서 그 건물 좀 팔아와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을한테 재산이 증가했나요? 아니죠. 관계없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감소했나요? 상관없죠. 비출연행위. 소유권의 포기 비출연행위죠. 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이게 승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권의 포기. 그 비출연행위. 그러면 출연행위는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는데 계약을 성립시를 기준으로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대가를 받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성립시를. 그러면 쌍무.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를 받아요. 유상이랍니다. 유상. 개념 박 됐죠? 그러면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OX. 모든 유상은 쌍무다. OX. 막, 생각 잘해서, X 막 나오는데, 응? 모든 유상계약은, 유상행위는 쌍무다. 그럼 다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유상계약이다. 어? 아무튼 좋습니다. 자, 유상은 전 과정이죠. 얘는 어디서 돼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모든 전 과정에서 유상이지만 반드시 그렇다 쌍무는 아니에요. 왜? 이건 X에. 왜? 뭐가 있다?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 있어요. 편무계약이 있는데 편무는 일방적으로 가기만 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재산을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대가를 받는다. 유상 쌍무지만 대가를 안 받는다. 그럼 편무 무상이에요. 유상의 반대말은 무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편무계약이 되는 이유가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예컨대 현상광고가 있기 때문에요. 현상광고.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개새끼를 잊어버렸거든요. 그 개새끼를 찾아주면 50만 원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개새끼를 찾아오면 50만 원 줘야 되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유상이잖아요. 현상광고는 유상인 것만큼 사실이죠. 그런데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50만 원 주는 거 아니죠. 찾아온다면 주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대가를 안 받으니까 쌍무 아니죠. 유상이지만 뭐다? 편무죠.
그러니까 모든 유상은 쌍문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쌍문은 유상이죠. 아무튼 이해 안 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 하시고서 헤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스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6회 때.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념 무시하면 안 돼요. 출현행위하고 비출현행위 개념 파악을 잘 하셔라. 잘 나왔다. 유상행위, 무상행위 설명했죠, 밑에? 예. 그리고 오른쪽에 유인행위하고 무인행위 있어요. 온이 되는 것은 유인, 안 되는 것은 무인. 나중에 물권행위 파트에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있죠?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없죠? 없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당의 법령을 뭐하거나 추인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미성년자가 행하는 것을 독립행위 누가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거나 뭐하는 걸 취소하는 걸 뭐란다? 보조행위. 이런 개념도 한번 출제된 바 있어요. 출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된행위하고 종된행위 있죠. 그러니까 주된행위가 종된행위다. 은행에서 꿔준 돈 있죠. 꾼 돈을 우리는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은행에서 꿔줬어요. 돈을 꿔줬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 채권, 그 피담배 꿔준 채권, 꿔준 돈,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안 껐는데 은행에서 우리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그날의 은행은 뭐 한다? 폭파시켜버리죠. 그죠? 그잖아요. 돈을 꿔줘야지만 은행에서 저당권 들어오죠. 꾼 돈을 뭐란다? 주된행위. 피담보채 주된행위. 거기에 뭐가? 담보물권, 종된행위 따라오죠. 이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꿨어요. 원본 채권. 그럼 돈을 꿨으니까 이자 줘야 되겠죠. 종된행위, 이자 채권, 종된행위. 무슨 말 알겠죠? 또 부부재산 계약입니다. 부부재산. 우리 미스가 앞에 있는 하얀 미스가 중개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18회 때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박 터뜨린다 못 터뜨린다. 터뜨린다. 끄덕끄덕. 왜? 중개사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사 대박을 터뜨렸다 안 터뜨렸다? 터뜨렸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끝까지 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재산 분할 청구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재산 계약을 맺는 거. 언제? 혼인하기 전에. 혼인 주된 거예요. 혼인 계약이. 그 전에 뭐다? 부부재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미스가 시집 가기 전에 내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가정법에 신고하는 겁니다. 내 재산은 얼마가 있다. 증거를 딱 증명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투규재산이 돼요. 투규재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안 돼요. 그 재산을 못 뺏어가요. 그럼 어떤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재산이 없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루는 재산. 예컨대 주부가 가정주부예요. 전업주부예요. 일 안 해. 그럼 재산 없어요? 아니에요. 일상가사 노동력도 노동력에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부부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열심히 협력해서 집을 나중에 하나 샀어요. 그럼 이게 공유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유. 그럼 공유재산이 되니까 나중에 이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반 잘라줘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 네가 본 게 뭐 있다고. 다 내가 벌었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집에서 가사 노동력을 했잖아요. 그것이 반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마이클 조던이 엊그제 뉴스 나왔는데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누라한테 발로 채였죠. 이혼 당했죠.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분이 이게 왜 이혼 당했을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관심 많잖아요. 그런 거를. 왜?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가족법상의 문제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로 막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구단주가 됐거든요. 구단주가 되니까 몸이 근질은가 봐. 그래서 선수로 다시 복귀했죠. 복귀했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너 운동 안 가면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관심이 없으니. 그래가 마이클 조던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은퇴를 했잖아요.
그때 완전 은퇴해서. 왜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지가 농구 황제 뭐야? 같이 부생활하면서 다 이루어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 반 툭 잘라야 되거든. 무섭지.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미안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번 굴러가니까 이혼했나 봐요. 끝났어. 그래서 미스는 나중에 시집갈 때 뭐 한다?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는다? 재산 분할이 아니라 부부 재산 계약을 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투기 재산에 대해서 부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어? 그러니까 혼인을 전제적으로 부부 재산 계약을 맺죠. 그래서 주된 거는 뭐다? 혼인. 종된 것은 부부 재산 계약. 이해됐죠? 자, 그래서 법령의 분류 파트 해가지고 박스 쭉 설명되어 있죠. 원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은 이제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진도는 거기까지 끝. 그러면 딱 30분 됐네. 그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례가 들어가는 거죠. 사례.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1페이지죠.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가 244페이지까지 나갑니다. 244페이지. 244페이지까지. 자, 1번에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령이 나와 있죠? 부측관계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법령의 목적이죠? 여기 보면은 봐요. 민법조문에 네 이걸 해서 네가 첫째 아까 뭐 했어요? 네가 당사자였죠. 당사자. 얘가 뭐다? 당사자. 이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곧바로 할 겁니다. 목적은 첫째 확정돼야 돼요. 두 번째 가능하라. 세 번째 적법하라.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이거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그래서 이거를 앞대가리 때까지 외우지 마세요. 쪽팔리게. 타당성이 있어라. 왜 쪽팔리게 어떻게 돼요? 외우지 마라. 여러분 선배께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확가 적타 이렇게 외운다고. 외우지 말아서 다 알려줘.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지는 반복하면 다 외워져요.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확과 적타, 이 시험 안 나와요. 이 단계에서 나오지.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부분에서 뭐하고, 민법 제104조의 반사의 질서하고, 거기에 예컨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 폭력이 나와요. 다음 시간 하는 건데, 그러면 반사의 질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무효다.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판례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류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례 1번 뭐다? 가족관계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예요. 가족관계를 뭐한다?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 1번 첩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첩계약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아주 모범적인 판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판례가 모범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들어낼게요? 바다에서 총 쏘고 노는 사람이다. 썰렁해. 카메라에 대해서 누구를 말 안 하고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총 쏘고 노는 사람의 반짝반짝 아저씨. 이 반짝이에요. 이번 판은. 군인 아저씨라니까. 사령관 아저씨야. 근데 이 양반이 70년대 중반에 바람났어요. 누구하고? 미장원에 있는 아가씨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발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양반은 훌륭한 사람인 게, 어떻게 돼요? 사령관실 가면 자기 사진이 딱 나와 있고, 역대 사령관 사진.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범적인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80년대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 첩계약이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하도 시험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튼 레이는 처자가 있음에도 1974년경부터 갑과 갑녀와 부축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고 또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뭡니까? 군생활에 이런 거예요. 그죠? 또 A의 첫 B도 부축관계 단절을 요구하여 1975년 4월 10일에 첫 B의 주선으로 갑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머리카락하고 그죠? 머리카락 한 움큼하고 부축 관계를 단절했다가 다시 결합해서 잘한다. 두 딸을 놓고 그죠?
1978년 4월 1일 A와 사이의 부척관계를 완전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신 A는 감녀에게 1,000만 원을 2차례 거쳐 지급하기로 하고 아울러 2달의 양육비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마음이 변한 A는 반사회적 법률의 힘을 들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의 주장은 인용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죠? 보자. 첫 계약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이거 케이스를 어떻게 돼? 전부 A하고 B로 이름은 빼고 이렇게 바꿨어요.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A하고 누구하고 B라는 사람하고 첫째 무슨 관계에 있었다? 혼인, 부부관계다. 혼인관계에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구하고 감리라고 하는 그쵸? 누구다? 미장원의 아가씨하고 얼레콜레 바람났대요. 그래서 부척관계 만드는 거예요. 부척관계 만들어지는데 1975년도 언제 4월 11일 날 얼마를 지급했다?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뭐하고 지급했어요. 야, 이게 300만 원이 그래서 겨우 아이고 300만 원이에요. 75년도는요. 100만 원에 집 한 채 샀거든요. 집 세채값이고 300만 원 애기 아니에요. 지급하고 뭐하기로 청산키로 뭐했다? 약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그 후에 잊지 못해가지고 썰렁이 라이 농담 안 해야지. 재결합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딸내미 2명을 만들어놨어요. 어쩌면 좋을 거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70년대인데 이거 여기 70년대 한 31살 2살 혹시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1978년도에 4월 1일 날 완전 청산의 합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1,000만 원을 이해에 거쳐가지고 지급하고 뭐로 부양료로 월 얼마씩을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부양료로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 아니죠. 70년대에 공무원들 봉급이요. 70년대 공무원들 봉급 얼마였습니까? 2만 원? 2만 3만 원? 그래요. 한 달에 5만 원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5만 원 애기 이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 그잖아요, 여러분. 8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85년도, 8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구반포 있죠, 구반포. 아파트가 얼마? 관심도 없어요. 구반포 있었잖아, 구반포. 그게 뭐 1,000에서 1,500이 했다면서. 애게? 가자. 근데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88년 기점에서 우리나라 땅값이 전부 올라갔죠. 다 올랐어요. 그때. 왜 올랐습니까? 누가 왔어요? 믿어주세요. 아저씨가 주장한 거죠. 믿어주세요. 재직 기간 동안 맨날 믿어만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전국에다가 200만 가구 공급이라고 하는 200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공급을 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믿어주세요 아저씨는 200만 가구 공급이라 했지. 지금은 이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200만 공급을 잘했어야지. 우리나라 부동산 땅값의 원흥은 누구예요? 믿어주세요 아저씨예요. 믿어주세요 아저씨 몰라? 88년도. 올림픽이 아니라 그때 대통령이 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양반은 오직 믿어주세요. 저도 대통령입니다. 이러면서. 그 양반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양반부터 우리는 부동산 강풍이 시작된 겁니다. 부동산 강풍. 그 양반이 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하게 생각하신 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게 그 시대를 기점으로 다 올라버려요. 몇 억씩.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반짝반짝 아저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줘! 그러면서 뭐다? 103조 위반을 주장하는 거예요. 103조를 주장하는 거죠.
참, 그죠? A라는 사람이 참 사람이 말해요. 그죠? 아주 그 질적으로 말해요.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이런 양반이. 데리고 놀 때는 어떻게 돼요? 첩을 줬을 때는 좋지만, 첩 어떻게 돼? 안 하니까 돈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첩계약은 뭐다? 무효다. 내 첩 때문에 아파트 주지, 이건 무효예요. 그런데, 뭐를, 첩계약을 청산하면서 지급하는 이별금이라든지, 이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부양료 있죠? 부양료. 지급 약정은 뭐다? 유효다. 라고 바로 이분이 이 판례를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뭐래 재판부에서 에라이 반짝반짝아 이러는 거죠. 네가 데리고 놀을 때는 이렇고 헤어지고 나니까 못 주겠다고 아주 사람이 안 좋네. 첩계약은 103조 위반은 무효지만 청산키로 하면서 지급하는 약정은 전부 유효다.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거예요. 주장하여서 패소 판결 떨어졌죠? 이 판결이 바로 그 판결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괜히 그냥 미안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 못합니다. 다 해놓고, 그죠? 첫째 줄 나와있어요. 첩계약은. 그럼 여러분들 그 박스 있죠? 박스에다 그림 집어넣는 그 그림, 요걸 박스에다 집어넣는 그 박스, 이 박스, 여기 네모는 박스. 그 박스 만들어놨잖아요, 박스, 거기다가. 미스 박스에다가. 박스 뭐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소견. 그래서 그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자, 들어가요. 첩계약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부척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정하여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다. 이 사안에 대해서 판례는 해가지고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부척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금전 지급 약정은 공소양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밑에 따라서 A는 반사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갑녀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 뒤에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 관련 판례. 그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 소위 첩계약은 본체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뭐다? 첩계약은 무효다. 그죠? 봐두시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편 찾았나요?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척관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척관계에 대해서 용서한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포기라고 해석돼야 돼요. 그런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판례 맨 밑에 동기불법입니다. 동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밑에 세 번째 맨 뒤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언제? 표시됐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뭐다? 무효다. 됐죠? 요렇게 진도 나갈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OX문이 나갈 것이고 진도 나가고 사례 2번 나가고 한 번 나간 사례는 두 번 다시 안 하는 겁니다. 18회 시험 대비의 마지막이다. 됐어요? 이해 안 되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는 이유에서 한 바퀴를 반복하셔라. 한 바퀴만 반복하면 여러분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